2002년 한 소년이 자신의 가족 한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깨진 창문도 발자국도 없었다. 단지 한 가지 이상한 것만 남았다. 지하의 온돌 화덕이 숨쉬기 시작했다. 이제 13년이 지나 그의 누나가 고향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같은 온돌방 벽 뒤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무언가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방금 답장으로 두드렸다. 이민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거의 6년간 듣지 못했다. 그런데도 손에 든 편지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봉인되지 않은 채로 마치 한 번 열었다가 죄책감으로 다시 닫은 것 같았다. 발신인 주소도 없고 단지 이름만 있었는데 그 필체를 보니 속이 뒤틀렸다. 이민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6년간 듣지 못했다. 그런데도 손에 든 편지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어머니 글씨체였다. 목요일에 도착했다. 그 아이가 아직 온돌방 뒤편에 있다. 그게 전부였다. 민영은 식탁에 앉았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진수가 사라진 그날처럼 그 아이, 어머니는 진수 이름을 쓰지 못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첫 번째 충동은 찢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전화, 세 번째는 옷장으로 가는 것이었다. 2002년 사진, 상자에 손을 뻗었다. 신문 기사들, 경찰 전단지들, 이진수 8세, 2002년 6월 2일 마지막 목격. 사진 속 진수는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었다. 누나 이가 빠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파주 한옥은 수색되었다. 진수는 사라졌다. 유일하게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은 지하 온돌방이었다. 녹슨 걸쇠로 잠겨 있고 겨울 홍수로 문이 뒤틀렸다. 민영은 기억했다. 그 문 뒤 소리를. 속삭임, 긁는 소리. 진수도 들었을 것이다. 누나, 저기서 누가 부른다. 그런 말을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죄책감 때문에. 그 아이가 아직 온돌방 뒤편에 있다.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삭제 못한 이름. 벨소리 후 목소리. 민영아. 얼어붙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너도 받았구나? 응. 전화했어? 아니. 왜? 때가 된 것 같아서. 편지를 구겼다. 집에 가볼게. 집에서 유일하게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은 지하 온돌방뿐이었다. 낡은 보일러와 화덕이 있는 곳, 녹슨 걸쇠로 굳게 잠긴 곳, 겨울 홍수로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았다. 거기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영은 다른 것을 기억했다. 그 문 뒤에서 나던 소리를 낡은 파이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더 부드러운 소리. 속삭임 같은, 긁는 소리 같은 진수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문 앞에서 멈춰 서곤 했던 것이다. 누나, 저기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곤 했다. 그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형사들에게도, 치료사에게도 하지 않았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모두 아이들의 상상이었다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아직 온돌방 뒤편에 있다.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는 아직 그대로 있었다.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엄마. 삭제하지 못했던 이름. 벨이 한 번, 두 번 울리고 딸깍 소리가 났다.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보다 더 가늘어진 목소리였다. 민영아. 민영은 얼어붙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열어젖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무력감.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26살. 동생을 잃어버린 그날 밤으로. 너도 받았구나, 그렇지? 민영이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응, 오늘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했어? 아니.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민영은 편지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구겼다. 진수가 좋아하던 종이약을 접듯이. 집에 가볼게. 말했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시간 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민영은
고속도로의 익숙한 출구들을 지나쳤다. 기울어진 선착장이 있는 호수, 10대 때 문을 닫았던 낡은 유제품 공장 간판, 매 킬로미터마다 현재의 삶에서 한 겹씩 벗겨져 나갔다. 39살의 프로젝트 마감과 월세 아파트를 가진 그녀가 아니라 다시 26세가 되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수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로. 그때 그녀는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던 중이었다. 진수는 8살이었고 여름 방학 때문에 집에 있었다. 진수가 사라진 여름 이후 모든 게 멈췄다. 그 후엔 음악도 웃음도 그저 침묵만 있었다. 한옥이 언덕 너머로 나타났다. 자갈 진입로는 서리로 막혔고 우편함은 녹슨 나사 하나로 매달려 있었다. 한때 햇빛과 바랜 커튼으로 가득했던 창문들은 이제 빈 검은 사각형이 되어 낡은 회색 목재와 대비를 이루었다. 민영은 천천히 차를 세웠다. 타이어가 얇은 얼음을 밟는 소리가 났다. 엔진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이곳이 얼마나 고요할 수 있는지 잊고 있었다. 앞문이 그녀가 노크하기 전에 열렸다. 어머니가 문간에 서 있었다. 기억보다 작아 보였고 연한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한때 검었던 머리는 은색이 섞여 있었다. 입가엔 더 깊은 주름들이, 눈 뒤엔 전에 없던 그림자가 있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뒤로 물러섰다. 들어와. 혹시나 해서 난방을 켜뒀어. 민영은 문지방을 넘어 과거 속으로 들어섰다. 집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현관에 같은 따은 러그, 2003년부터 작동하지 않던 할아버지 시계, 희미한 삼나무 냄새, 묵은 커피와 약간 금속 냄새가 공기에 남아 있었다. 복도 벽에 진수의 학교 사진이 여전히 플라스틱 액자에 걸려 있었다. 같은 이 빠진 미소, 같은 큰 플란넬 셔츠. 민영이 그 앞에서 멈췄다. 올해 34세가 됐을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민영은 말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부엌에서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를 우려냈다. 둘 다 머그컵을 신성한 것처럼 꼭 쥐고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렸다. 많지 않았지만 울타리 꼭대기와 현관 난간을 덮을 정도였다. 민영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들고 천천히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아직 위층에 있었다. 아마 잠들어 있거나 그녀를 피하고 있을 것이다. 오전 9시 13분에 누군가 앞문을 두드렸다. 민영은 깜짝했다. 그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집이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문객은 드물었다. 특히 겨울엔 더욱.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다. 황갈색 파케, 양털 장갑, 바렌 트윈스 모자를 쓰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의 눈은 친절하지만 예리했다. 이민영 씨? 그가 물었다. 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억 못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박성훈입니다. 능성일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 고등학교 때 야구를 같이 했죠. 모든 일이 끝난 후 집을 판자로 막는 걸 도와드렸어요. 민영은 잠시 바라봤다. 그 이름이 기억났다. 성훈 할아버지, 여름에 여분의 토마토를 주곤 했던 이웃, 군 제설차가 오기 전에 진입로 제설을 해주던 사람. 기억해요. 진수를 스파게티 다리라고 부르곤 하셨죠. 성훈이 웃었다. 진수가 그걸 싫어했지. 민영이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에 진입로에 차가 있는 걸 봤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돌아온 거겠죠. 그녀는 망설였다. 누군가 편지를 보냈어요. 성훈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닫힌 방에서 커튼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편지요? 민영은 문을 더 넓게 열고 부엌 쪽으로 손짓했다. 커피 드실래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민영은 편지를 밀어줬다. 성훈은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읽기만 했다가 뒤로 기대며 발장을 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과 동생은 좋은 아이들이었지만 전 항상 그 지하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영이 경직됐다. 무슨 뜻이에요?
집이 숨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민영 씨?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숨쉬기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버지의 온도를 도와드릴 때였어요. 매년 가을 얼기 직전에 그 방에 뭔가가 있었어요. 항상 너무 따뜻했어요. 난방을 끄고도. 뒷벽 근처에 서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뒤편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늦게 어머니가 잠든 후 민영은 지하실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삐걱거렸다. 어둠에서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희미한 전구가 깜빡이며 켜져 콘크리트 계단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하실은 손대지 않은 것 같았다. 상자들, 페인트통, 먼지 쌓인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있었다. 뒤쪽 구석에 온돌방 문이 여전히 닫혀 있고 사슬로 잠겨 있고 뒤틀려 있었다. 민영이 천천히 다가갔다. 손잡이 바로 위 나무 표면에 새로운 것이 있었다. 아이의 지문 같은 얼룩, 신선했다. 이튿날 아침 민영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성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벽에 대해서 민영이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뭔가 있는 거 맞아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다. 네 아버지도 그걸 알았어요. 집을 지을 때 거기 뭔가 있다는 걸. 오래된 터널이나 지하실 같은. 하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왜요? 무서웠거든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진수가 사라진 후엔 목소리가 떨렸다. 성훈이 오후에 다시 왔다. 이번엔 지렛대와 도구 가방을 들고. 확신하세요? 그가 장갑을 조이며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알아야 해요. 온돌방 안의 공기는 전보다 더 따뜻했다. 성훈이 벽을 살펴봤다. 이쪽은 나머지와 달라요. 벽돌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른 모르타르예요. 누군가 급하게 메웠네요. 그때 빛이 변했다. 벽의 그림자가 물결쳤다. 성훈이 멈췄다. 보셨어요? 네. 그 다음 소리가 났다. 부드럽고 희미한 숨소리 같은. 그러자 벽 안에서 한 번 노크 소리가 났다. 민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성훈이 지렛대를 든 채 얼어붙었다. 저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지하실 문을 잠갔다. 어머니는 응접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뜨개질감이 늘지 않았다. 손은 습관적으로만 움직였다. 민영이 맞은편에 앉았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편지가 온 이후로 매일 밤 들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영의 숨이 막혔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목도리를 무릎에 개켰다. 일부는 진수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수는 그 벽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 벽이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고, 기억을 간직한다고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벽도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민영의 손을 잡았다. 벽을 열 거라면 다음 보름달 전에 하세요. 그때가 가장 강해요. 뭐가요? 기억하는 무엇이든지요. 다음 날 민영은 파주 도서관으로 갔다. 기록 보관소를 요청했고 오순자와 연결되었다. 도서관은 종이와 바닥 왁스 냄새가 났다. 오순자는 뒤쪽 구석에서 누런 폴더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1950년 이전 자료를 뽑아봤어요. 폴더를 열었다. 그 땅은 원래 강일수라는 사람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는 일제강점기에 고아원 같은 시설을 운영했죠. 1926년 화재로 문을 닫았어요. 민영이 몸을 기울였다. 어떤 화재요? 지하였어요. 지하 저장고와 막힌 통로가 있었죠. 문서에는 단지 안전하지 않다고만 되어 있어요. 40년대에 땅이 팔렸을 때 건물은 철거됐어요. 당신 가족의 새 한옥이 그 기초 위에 지어진 거예요. 한옥을 폐허 위에 지었다는 거군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특히 잊고 싶을 때는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영은 오래된 청사진을 아버지 도면 옆에 놓았다. 선들이 일치했다. 저장 터널은 같은 위치에 있었고 콘크리트와 벽돌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 터널에 대해 알았는지 이해됐다. 온돌방으로 내려가서 손바닥을 벽에 댔다.
더 따뜻했고 그 뒤에서 뭔가 살짝 주저앉았다. 돌 뒤에 메아리 같은. 갑자기 일어섰다. 위 계단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다. 부드러운 발걸음, 그 다음 침묵. 하지만 올라가 보니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래도 현관에서 뭔가 나무 난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민영은 20년 넘게 다락을 올라가지 않았다. 좁은 사다리가 삐걱거렸다. 손전등을 끼고 올라갔다. 차가운 공기에 먼지가 휘날렸다. 다락은 어릴 때부터 무서웠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 진수에게 집이 비밀을 간직하는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 말이 더 옳았다는 걸 알았다. 기울어진 들보 아래 골동품 트렁크가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어 망가졌다. 안에는 가죽 재본된 일기장이 있었다. 모서리가 달았고 표지에는 이름이 없었다. 펼쳤다. 2001년 3월 12일 이씨 가족 재산 최초 점검. 필체는 세심하고 체계적이었다. 온돌방 벽에 팽창 흔적, 습기 때문이 아닌 내부 압력, 실온과 일치하지 않는 열 수치. 뒷벽을 두드리면 텅 빈 소리. 앞으로 넘겼다. 2002년 5월 5일 숨쉬는 벽. 목소리도 동물도 아닌 박자.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은. 2002년 5월 30일 그 아이가 벽이 살아있냐고 물었다. 밤에 속삭인다고, 일들을 기억한다고. 그냥 온돌이라고 했다.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지막 기록. 2002년 6월 1일 오늘 밤 다시 돌아간다. 돌아오지 못하면 벽을 잠들게 놔둬라. 김철호였다. 부엌에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가 어디 머물렀어요? 서쪽 복도 게스트룸이었어요. 서쪽 복도는 항상 추웠다. 게스트룸 문을 열었다. 벽 책장에 한 물건만 있었다. 작은 장난감, 랜턴을 든 소년의 나무 조각상. 진수 것이었다. 천천히 집어들었다. 밑바닥에 새겨진 글자. 아직 여기 있다. 민영의 손이 떨렸다. 이 장난감을 진수 8번째 생일에 사준 게 자신이었다. 진수는 내 등대지기라고 불렀다. 밤에 무서울 때 랜턴이 어둠을 쫓아준다고 믿었다. 누나, 등대지기가 나를 지켜줄 거야.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마지막 대화였다. 좋은 꿈 꿔, 진수야. 내 등대지기가 있으니까 괜찮아. 13년 후 그 장난감이 여기 있었다. 누군가 기억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3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이. 장난감을 가슴에 꼭 안았다. 진수 자신을 안는 것처럼. 그날 밤 민영은 잠들지 못했다. 온돌의 윙윙거림이 바닥을 통해 진동했다. 집이 듣고 있었다. 침실 탁자에 놓인 진수의 등대지기 인형이 더 이상 창문을 향하지 않았다. 이제 문을 향해 있었다. 새벽 전에 일어나서 랜턴을 켰다. 집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공책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수야, 네가 이걸 읽을지 모르겠지만 써보려고 해. 오랫동안 네가 그리웠어. 넌 호기심이 많았고 용감했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려고 했지. 하지만 진실을 말할게. 넌 잊혀지지 않았어. 네가 웃던 모습, 시리얼 동전을 모으던 것, 잠자는 용, 갖다던 온돌 소리도 기억해. 기억이 집이 원하는 거라면 이미 필요한 걸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나와 교환하지 말고. 하지만 이걸 줄게. 너에 대한 모든 기억을. 편지를 접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온돌방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이제 내 것이야. 편지를 틈새로 밀어 넣었다. 공기가 변했다. 윙윙거림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터널에서 소리가 났다. 부드러운 바스락거림, 한숨, 그리고 목소리. 민영. 숨이 막혔다. 목소리가 더 나이 들었지만 그의 것이었다. 몸을 떨며 대답했다. 진수. 기억해. 목소리가 다시 왔다. 돌아서자 온돌 바닥에 동전이 있었다. 플라스틱, 빨간색 시리얼 상자에서 나온. 진수의 것. 다음 날 성훈이 도구와 함께 돌아왔다. 창백해 보이네요. 전혀 못 잤어요. 어젯밤에 뭔가 있었나요? 민영이 동전을 보여줬다. 목소리를 들었어요. 성훈이 오래 바라봤다.
그 터널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잊혀지는 걸 거부하는 기억. 지하실로 내려갔다. 성훈이 크로우바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타격에 모르타르가 갈라졌다. 틈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와서 민영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성훈이 도구를 떨어뜨렸다. 정상이 아니에요. 손전등이 깜빡였다. 그러자 위층에서 발걸음이 들렸다. 가볍고 의도적인. 어머니 집에 계셔요? 식료품 사러 가셨어요. 기다렸다. 또 다른 발걸음. 그 다음 침묵. 성훈이 다시 크로우바를 집어들었다. 계속해요. 민영이 벽을 바라봤다. 갈라진 틈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뭔가 깨어난 것 같았다. 네, 열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민영과 성우는 교대로 작업했다. 천천히, 신중하게 뭔가 잠든 것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매번 균열이 생길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 공기는 온돌방 같지 않았다. 더 살아있었다. 전곳쯤 성훈이 벽 아래쪽 근처에서 벽돌 하나를 빼냈다. 그 뒤에 처음으로 어둠이 보였다.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깊고 자연스럽지 않은 공허. 빛의 부재가 아니라 침묵보다 오래된 뭔가의 존재. 민영이 랜턴을 들고 몸을 기울였다. 빛이 짧은 복도를 비췄다. 겨우 기어갈 수 있을 만큼 높고 거친 돌로 조각되어 있었다. 완성된 벽이나 벽돌이 아니라 날것의 흙. 그녀가 안으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차가운 뭔가를 만졌다. 천천히 꺼냈다. 작은 금속 물체, 녹슬고 비틀어진 열쇠였다. 현대적이지 않고 오래된 장식이 있는, 그리고 매달려 있던 것은 실밥만 남을 정도로 썩어버린 한때 리본이었을지도 모르는 희미한 잔해였다. 성훈이 랜턴을 들고 통로를 들여다봤다. 다른 것도 있네요. 바닥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손을 뻗어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보석함보다 크지 않았다. 뚜껑이 갈라져 있었다. 안에 왁스천에 쌓인 것들이 있었다. 이빨들, 작고 다른 아이들의 이빨. 민영이 고개를 돌렸다. 충격이 아니라 더 깊은 뭔가에서 나온 인식. 진수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이빨을 잃었다. 베개 밑에 숨기면 이빨 요정이 올 수 없다고 그녀가 말했을 때 울었던 걸 기억했다. 더 많은 벽돌을 치웠다. 터널 너머로 곡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영은 얼마나 멀리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공기로 판단하면 멀지 않았다. 거리상으로가 아니라 깊이로. 그녀가 랜턴을 벽 안쪽에 비췄을 때 손이 벽의 안쪽 표면에서 거친 것을 만졌다. 랜턴을 옆에서 비추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였다. 돌 표면에 새겨진 준비되지 않으면 열지 마라. 뒤에 뭔가를 남길 각오가 없다면. 그 아래에 J.H. 형건이. 민영이 이니셜을 바라봤다. 진수희 씨가 아니다. J.H. 그리고 2002년 진수가 사라진 해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성훈 씨,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누군가가 여기 있었어요. 같은 해에. 그날 밤 민영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일기를 다시 또 읽었다. 할부룩이 벽을 숨쉬는 것, 인식하는 것이라고 묘사한 방식. 진수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그에게 말한 방식. 윙윙거려 밤에. 이야기를 원해. 기억하고 싶어해. 패턴이 있었다. 기억의 고리. 벽 뒤에 봉인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일기의 페이지처럼 간직했다. 그리고 이제 벽이 딱 충분히 열려서 하나 더 원했다. 민영은 어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그녀에게 그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벽 뒤의 벽은 어둠 속에서만 명확하게 기억했다. 그것이 슬픔에 부드럽게 대하는 법을 아는 빛의 종류였다. 성우는 머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를 떠나달라고 했다. 혼자 해야 했다. 손에 랜턴을 들고 팔에 일기를 끼고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갔다. 온돌이 옆에서 부드럽게 신음했다. 돌아가지 않았지만 따뜻한 공기를 내뱉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폐를 통한 숨처럼 터널 입구에 웅크렸다.
벽에 새겨진 메시지가 여전히 그녀 마음에 맴돌았다. 준비되지 않으면 열지 마라. 기어 들어갔다. 터널은 좁았다. 무릎과 손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벽은 압축된 흙과 고대 돌이었다. 오래된 나무와 열기 냄새가 났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다락 내부 같은. 어둠이 그녀 뒤로 깊어졌다. 앞으로 갈수록 공기가 더 따뜻해졌다. 온돌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온기. 몸이 그녀와 가까이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에 도달했다. 터널이 작은 속이 빈 방으로 열렸다. 아이보다 키가 크지 않은 민영이 뒤꿈치에 앉아 랜턴을 들었다. 벽은 손으로 새긴 이름들로 덮여 있었다. 수십 개. 어떤 것은 조심스러운 글씨로, 다른 것은 서두른, 거의 미친 듯한, 어떤 것은 반만 완성된. 이라이트, 클라라, M, 조나스티, 1938, MH, JH, 1002. 그녀는 거의 경건하게 글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자 눈이 하나의 나무 선반에 떨어졌다. 나이로 쳐져 있었다. 그 위에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작은 빨간 장갑, 소녀의 부러진 안경, 소년의 구슬, 인형의 머리. 각각 아래 선반에 새겨진 이니셜로 라벨이 붙어 있었다. 기억 토큰들, 남겨진 것들의 방, 그리고 구석에서 바래진 오르골, 뒤에 숨겨진 속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가장자리가 약간 구부러진 사진. 이씨, 집 뒤 들판에 서 있는 소녀. 11살 이상 되지 않은 이민영. 누군가 오래전에 그녀의 사진을 여기 놓았다. 그녀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그녀를 얼게 만들었다. 윙윙거림이 더 커졌다. 벽에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서. 말하지 않고 생각한 목소리가 안개처럼 문 아래로 미끄러지듯 그녀 마음에 스며들었다. 교환하겠느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벽에 등을 대고 물러섰다. 뭘 교환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은 기억했던 것을 간직했다. 하나의 기억을 다른 것과 교환했다. 하나의 이름을 하나의 잃어버린 것과. 교환하겠느냐?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잠깐 그녀는 진수의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다. 희미하고 건조하지만 진짜. 제발, 난 잊혀지고 싶지 않아. 민영은 벽에 등을 대고 앉아서 진수의 간청을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13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다. 동생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교환하지 않아. 널 포기하지 않고 집이 또 다른 이름을 가져가게 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줄게. 네가 안경을 밀어 올리던 모습, 시리얼 동전들, 잠자는 용이라고 부르던 온돌 소리, 모든 것을.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자 변화가 일어났다. 윙윙거림이 달라졌다. 부드러워졌다. 위협적이지 않고 감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왔다. 더 이상 그녀 머릿속이 아니라 방 안에서. 희미하고 건조했지만 진짜였다. 민영. 그녀가 숨을 멈췄다. 진수.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그녀가 뒤돌아보려고 할 때 바닥에 전에 없던 것이 놓여 있었다. 작은 종이학. 진수가 만드는 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런 것.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완벽하게 접혀 있었다. 터널을 기어 나와 지하실로 돌아왔다. 온돌이 조용했다. 처음으로 몇 주 만에 진정한 침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훈과 함께 터널을 조심스럽게 봉쇄했다. 나무틀과 석고로. 집이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깊은 숨을 쉬고 마침내 내쉰 것처럼. 민영은 온돌 위벽에 진수 사진을 걸었다. 이번엔 새로운 미소가 있는 사진. 그녀가 본 적 없는 미소. 부드럽고 열린 기쁨의 미소. 기억된 사람의 미소. 그날 저녁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민영, 만약 이걸 읽고 있다면 네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거야. 네 동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집을 해방시켰어. 벽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아. 그것은 마침내 있는 법을 배웠어. 고마워.
철호. 1년 후 한옥은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팔렸다. 그들의 작은 소년이 벽에 걸린 미소 짓는 소년의 사진에 대해 물었을 때 어머니는 단순히 말했다. 그는 이야기를 사랑했고 매우 사랑받았던 누군가였다고. 소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집은 조용했다. 공허하지 않고 단지 평화롭게.